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떠한 굴욕도 견뎌내야 하며 가진 수모와 멸시도 이겨내야 하는데요. 적어도 그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의 칭송과 찬양이 눈꼴 사나워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에게 오로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구걸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요. 이에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납작 엎드려 기고 있는 거죠. 참 봐줄 수가 없습니다. 하기사 마삼중으로 그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자니 자신도 참담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대통령인 건 맞다. 겪어보지 못했다.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다. 제3의 유형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저는 보수 노무현 같이 되고 있다. 보수 노무현. 네. 노무현 쪽에 방점이 있나요? 보수의 방점이 있나요? 노무현 쪽에 방점이 있습니다. 노무현 쪽에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본인의 이력을 봤을 때 경도된 사람일 것 같지만은 네. 생각보다는 경제정책이라는 걸 봤을 때 점점 바뀌어가죠. 신자유주의적인 개념을 네.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보통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듣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호남을 공략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이런 보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소통 행보를 강화한다. 네. 그런 게 소위 도어 스태핑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또 보수의 그런 어떤 표상 같은 대통령은 아니다. 이념이나 철학은 어떻습니까? 이념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철학에 가까운데 네. 그것이 말 그대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자유주의적 관점이냐 아니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몇 개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는 거는 국가 주도적인 경제 네. 발전이고 그럼 네. 약간 박정희 모델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본권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네.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보수 노무현처럼 되고 있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칭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복귀 여부에는 못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에는 성과 상납이라는 말 둘 다 잘못됐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대통령은 맞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청장 출신의 무식과 무능, 무지의 대통령인 거죠.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 대표는 노무현 쪽에 방점이 있다며 감히 노 전 대통령을 윤 대통령과 비교 평가했는데요. 말문이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 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 감히 그 입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이란 사람은 본인의 이력을 봤을 때 굉장히 경도된 사람일 것 같지만 경제정책을 봤을 땐 생각보다 신자유적 개념을 많이 받아들여 보통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평가해 댔는데요. 또 윤 대통령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같지만 호남을 공략한다든지 도어 스태핑 같은 경험하지 못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보면 꼭 보수의 표상 같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이념은 굉장히 자유주의적 철학에 가까운데 반도체에 대한 적극 투자라는 건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이고 박정희 모델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주접을 떨어댔는데요. 이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사상이나 기본권에 있어선 상당히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뭐요? 보수의 노무현? 불쌍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한 이 대표의 윤비어천가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아마도 자기가 말하고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이런 뻘소리를 해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개최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본인도 불안한 거죠. 이 대표는 사실 무근이란 입장인데 보수단체들은 관련 육성을 공개하며 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뭐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닐 뿐더러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당에 지금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는 빨리 판단해가지고 아니 지금 당 그 선거 기간 때부터 해가지고 당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때문에 빠른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윤리위의 이런 움직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윤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이렇게 막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명하라는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절차적으로 이제 좀 진행되면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뭐 이 건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저는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이거 좀 빨리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비판해왔던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힘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시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즉각 제보자 측과 접촉해 사건 무마에 나섰다며 의혹이 담긴 육성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에 사람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저 서대전역에 막 내렸습니다. 아,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후 김철근 정무실장이 새벽에 대전으로 내려가 제보자를 만났고 올 1월엔 7억 원의 투자각서까지 작성했다며 문건도 공개했는데요. 당 윤리위는 이 부분에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김 실장은 각서는 이 대표와 전혀 무관한 일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제보자 측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당 윤리위가 조사도 없이 시간만 끌며 이슈를 확산하고 있다며 불안감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제시한 당 혁신이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세력화를 놓고 내용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당 윤리위의 결정은 더욱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준석의 정치 인생을 가를 중대 변곡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니? 안 했니?